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언론에서 여론조사 많이 보시죠?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여론조사 정말 짜증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뭐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는 사람 보기가 정말 힘든데 왜 저 여론조사에서는 저렇게 문재인 지지율이 높게 나올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유튜버들이 직접 길거리 여론조사 나서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폄하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샘플이 모이니까 굉장하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저의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국에서 벌어진 길거리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바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강효식 구로울 당협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의 한수 자주 출연하시다가 요즘 네. 또 지역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많이 못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나 뭐 늘 우리 신의 한수 함께 하죠. 사실은 뭐 장애 투쟁하시면서 우리 신의 한수가 얼마나 추운 겨울을 지금까지 견뎌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늘 신의 한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격동기에 우리 애국 전사들이 함께하는 이 뜻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이 유튜버 채널 신의 한수야말로 정말 애국의 길을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강효식 위원장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네. 길거리 여론조사 데이터도 다 종합을 하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네네.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길거리 여론조사 데이터를 종합을 하시게 됐는지요? 네, 뭐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도 6월부터 이 길거리 여론조사에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많은 의문점을 가졌죠. 이 도대체 이 국민과 거리가 먼 그 전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의 조사가 이건 뭔가 우리 국민들하고 괴리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 채널에 관한 그 내용을 제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무려 그 7개월 동안 다 합산해 보니까 15개 시도, 그러니까 제주시와 세종시를 뺀 15개 시도 174곳을 취재했는데 거기에 무려 22,084명이 우와. 총 집계를 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응답자가 1000명도 안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근데 2만 명이 넘는 예. 샘플이 있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한 20번 정도 한 것을 종합한 것이 되겠죠. 이야, 대단하네요. 네. 물론 네. 뭐 통계학적으로야 좀 가치가 폄훼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바닥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크다고 볼 수 있죠.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임의의 장소 또 임의의 시간에 무작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하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조사하는 기간 내내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예. 방송에서. 그렇죠. 보통 한 곳에서 2-3시간 이상 걸립니다. 예. 한 샘플, 그 100샘플을 채취하는데 보통 2-3시간을 계속해서 유튜브로 생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조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공개돼가지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여론조사기관은 사실은 뭐 표본 추출이라든지 또는 이제 응답에 관한 여러 가지 편향성 그리고 응답률이 좀 낮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응답도 낮게 나는 것들은 뭔가 여기에서 좀 오류를 가질 수가 있다 하는 점에서 불신하는데 이 사실은 그 길거리 바닥 민심은 무작위 또 임의의 장소 시간에 하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계속 중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더욱더 신뢰도 갈 수 있다.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유도신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심플하죠. 예. 네네. 그런데 예. 제가 듣기로 이거를 또 뭐 하루 이틀 조사한 게 아니라 그렇죠.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샘플을 예. 다 종합하셨다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작년 6월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쭉 종합한 결과를 한번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4개 시도 9곳 1730명이 응답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35.50%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금은 높은 지지율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3,446명이 응답을 해서 29.92%로 5.48%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8개 시도 35곳을 실시했는데 4,321명 응답을 했고 31.52%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인 1.60% 올랐고요. 9월 달에는
24.76%. 그래서 6.76%가 아주 급강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즈음을 해서 많은 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월에는 23.81%, 그리고 11월에는 20.37%, 12월에는 또 뚝 떨어졌죠. 18.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10월, 11월, 12월 최근 3개월간의 그 여론조사 결과가 20% 그리고 계속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하강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전국의 15개 시도, 그러니까 제주와 세종시를 뺀 15개 시도, 그리고 174곳, 22,084명이 한 전체적인 여론조사 평균은 얼마나 궁금하십니까? 20%가 되겠습니까? 30%, 40%입니까? 20%. 네, 그러죠. 예. 26.63%가 나왔습니다. 이야, 저는 네네. 근데 이 흐름을 보니까요. 네네. 그간에 있는 기성 여론조사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 가면서 그렇죠.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완전히 바닥을 쳤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일부 30%대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국을 해임하자마자 반등을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금 보면 뭐 거의 50%에 육박하거나 혹은 예, 예. 50%가 넘는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길거리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하강세를 계속 보이고 지금도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은 지금 거의 45%, 50%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고정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여론조사에 뒷배경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각 선거구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 넘어야 되고 그렇죠. 45%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당선된 득표율과 여론 지지를 딱 맞추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국민들 하여금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보거든요. 네. 아, 국민들을 세뇌를 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네. 이상 없다. 네.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다음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문항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게 맞습니다. 세상에 어느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합니까? 네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문답의 편향성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잘못 또 이해하는 또 국민들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릇된 결과도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맹점의 어떤 문제점 하나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5월 달에 이해찬 당대표가 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정당 차이가 1.36%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해찬도 뭐라 했습니다. 이상한 여론조사 아니냐. 예. 버럭 화를 냈잖아요. 아, 다음 주에 바로 뭐 거의 10% 떨어졌죠? 그렇죠. 13.6% 또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일까요? 어떻게 당대표가 호통쳤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요. 저자들은 뭐 이러겠네요. 당대표가 호통쳐서 네. 지지자들이 결집했다. 놀래서 뭐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지난번 또 이제 그 중앙일보 예. 또 여론조사 9월 달이죠. 작년도 9월 달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를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30%대 네, 나왔죠. 그때. 37.9%인데 예. 그때 이제 자기들 놀랐겠죠. 근데 중앙일보에서 이걸 갖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관위에는 등록이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과학적인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선관위는 등록이 됐는데 보도를 안 했다. 맞죠. 이 정도면은 어디서 보도 통제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지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주관적인 주간 그 추이 그 변동 이런 것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가는 것, 이것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고정돼서 나가다가 그러죠. 실제로 총선에서 투표를 해보면은 실체가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입장에서도 걱정 안 될까요? 글쎄요.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총선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문 닫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자들이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네, 총선에 다가올수록 그렇죠.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망신은 안 당할 예, 정도로 예. 맞춰놓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도 했는데 네, 그러진 않겠죠. 자기네가 네. 노하우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아마 이제 길거리 여론조사를 무시는 못할 겁니다. 네. 그 추이를 우리 계속 지켜보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전체를 한번 보면서 네. 서울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예. 서울 지역에 이제 99곳 13,244명을 했는데 23.40%. 그리고 경기 47곳 5,148명을 했는데 31.24%.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합한 그 수도권은 146곳에서 18,392명이 참여를 해서 25.60%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정일 부장님 말씀한 대로 이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네, 현재 우리 바닥 민심이 가리키는 이 현장에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좀 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20% 미만 지역이 되는 곳이 37곳입니다. 네. 그리고 10% 미만 지역이 3곳인데 이곳이 바로 이제 국회의사당역. 여기에서는 네, 3.81%. 와, 국회의사당역은 민주당들도 그렇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그 사람들도 길거리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를 안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본심을 좀 나타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가 6.25%. 예, 서울대는 요즘에 그렇죠. 뭐 조국에 대한 영향이 반발 있죠. 심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대역이 이제 9.3%. 예. 그래서 최하위 이제 세 곳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제 3.81% 의미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역대 대통령의 최저치 네. 한번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차에 예. 이제 5%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워낙 언론 조작이 심할 때죠. 그때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YS 때 6% 5년 차. 예. 그리고 DJ 때 5년 차 24%, 노무현 때 12%. 4년 높았네요, 차에. 생각보다. 그렇죠.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었는데, 그때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MB 때 1년차 그 광우병 소동기 예. 2분기에 21%. 이게 이제 최저치거든요. 아, 그때도 또 여론 조작했던 시절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저치는 3.81%.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에는 아마 3.8%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수도권 갖고 다툼하지 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수도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론조사 업체들 발표한 거 보면은 야, 정말 나 투표하러 가기가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의 한 수 시청하시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내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아이 그래 이번에 어차피 질 텐데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놀러 가지 마시고 투표장에 가고 그 후에 놀러 가십시오. 한 표, 신성한 한 표. 아, 이번엔 신성한 두 표입니다. 비례 자유한국당도 찍어야 되니까요. 비례는 비례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그 지역구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네. 네, 예.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정당을 찍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투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또 길거리 여론조사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고 문재인 지금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내용들 아주 깊이 보시려면요. 강효식 TV 여전히 인기 절찬리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니까요. 다른 분들도 가서 시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또 1877, 1477 정기 구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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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